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잘 쉬셨나요? 여러분들은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저희가 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반면에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제 휴장이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다른 서부권 관련된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견조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쉽게 끊기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시장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도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한치의 양보 없는 피 튀기는 수익률 대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위원님들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도팀의 허반석 위원님 그리고 박팀의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린이날 잘 쉬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박 PD님, 박팀의 오늘 컨셉은 뭔가요? 저는 목요일 날은 항상 기대가 됩니다. 든든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 계신 건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주인이분들의 네. 돌보처이신 우리 아버지 같은 네. 그런 우리 이전 전문위원님이 든든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주도주 버티기 우리 시청자분들 그 저력을 보셨죠? 그래서 목요일은 항상 기대됩니다. 네. 근데 오늘도 제 느낌상으로는 또 열대과일 빙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참 지겹습니다, 이제. 네, 아니 저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주신 종목들도 정말 잘 갔지만 잘생겼다 허반석, 국민사위 허반석,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아니, 주신 근데 호텔 신라가 주식 전문위원님인데 자꾸 이 잘생겼다 사위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아이, 왜 결혼하셨는데. 자꾸 국민사위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반듯한 이미지를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PR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잘 간 건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 종목인데 왜 이지환 본인이 거만하세요, 전문위원님은 제가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너무 지금 네. 잘 해주셔가지고 네, 기가 제가 사나요? 이렇게 기가 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종목을 제안할 때마다 타이틀을 가져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밥버지, 포버지, 특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이롭고 녹버지, 녹버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 왜 이지환 전문위원님인지 계속 시청해 주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네.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꼭 해놓으시고요. 7시 50분에 딱 맞춰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딸랑딸랑 울리면 빨리빨리 들어오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 팀도 질 수 없죠. 오늘 호텔 신라 관련해서 너무 잘 가고 망고 빙수를 대체 몇 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저희 도팀을 좀 채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신경전이 팽팽한데 질 수 없습니다. 고지를 좀 해주셔야죠. 지금 시청자분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PR할 때만 공격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노란통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이렇게 전문위원님들과 나눈 이야기들 좀 더 많은 이야기들 이쪽에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방송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오늘 맞붙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맞붙을 종목은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와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잘 가는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붙었습니다. 역시 목요일입니다. 네, 정말 뭐 하나 버릴 종목이 네. 없어서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저희 팀. 근데 오늘 솔직히 네. 너무 박빙의 승부가 예상돼요. 왜냐면 항상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네. 제가 이제 도팀을 공격을 하지만 좀 뜨끔뜨끔해요. 너무 좋은 종목들이라서. 맞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의 특징은 우리 청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안심하고 매수해놓고 좀 길게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제안을 맞습니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표 아다모님께서 유튜브 시청자인데 이재한 대표님이 무슨 방송하는지 궁금해서 원래 운동을 2시간 하는데 무려 30분이나 줄이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핑계 같은데요? 표 아다모님 짱짱짱.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운동을 좀 덜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아닙니다. 싶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의 이제 이런 방송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조금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좀 특화된 요일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중에 빠르게 좀 대응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시간을 가지고 좀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목요일이 정말 특화된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두 종목 지금 맞붙었는데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보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나랑 좀 더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급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우, 흥분해가지고 제가 네. 그 어린이날 좀 열심히 놀았습니다. 아니 어린이도 아닌데 왜 더 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직 어린입니다. 아니 자녀분이 계시는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도 지금 목이 안 가셨는데 왜 PD님이 목이 가신 겁니까? 아 저도 노느라고 바빴고요. 일단 우리 김조임님께서 와우 종목들 너무 좋네 요오오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간다간다 뿅간다님께서 반갑습니다. 즐거운 저녁입니다. 감사하고요. 무한불성님은 처음 뵙습니다. 반갑고요. 네 BSJ님께서 이지한 대표님 때문에 목요일 저녁은 약속을 못 잡습니다. 이런 분들은 짱짱짱. 우리 BS님은 당첨. 그다음에 우리 또 운동을 포기하고 오신 우리 표하다모님도 당첨. 두 분은 일단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늘 불특정 다수 분들한테 네. 많이 쏘겠습니다. 서울경제 상품권 증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돌부처이신 우리 주도조 버티기 이지한 전문님의 현재 네. 개인 포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릴게요. 함께 볼까요? 아, 저는 덮어주세요.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우리 자신감. 또 저도 빨리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두산 바켓을 빨리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 가네요.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 잘 가다가 지금 약간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주춤한데요. 이럴수록 좋습니다. 이지한 전문위원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담아보는 게 좋죠. 네,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수익률 이지한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죠. 길게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매수 기회가 왔을 때는 참 좋은 기회라는 걸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와 역시 종목을 제안할 때마다 항상 하지만 편입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렇죠. 근데 개인 포트는 저희가 계속 그렇죠. 이렇게 끌고 끌고 가야 갈 겁니다. 되니까. 그럼 시청자분들이 저희 단체 팀 포트는요 운용 포트이기 때문에 익절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렇죠.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개인적인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까지 끌고 가니까 혼선 빚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두산밖에 대단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좀 수익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13%. 그다음에 GSL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 영향 받아서 초반에 이제 제안했을 때는 조금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낙폭 많이 아까 줄었어요.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을 수 있는 찬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굳이 포스코나 두산바켓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해도 두산밖에. 괜찮고요. 오. 제가 보는 종목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고점이다라고 망설이면 사실 오늘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도 매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고점이다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올 연말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가시면 기본 100%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주식을 한번 전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본 100%. 네, 일단은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이렇게 조금 대형주 중심을 좀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꾸려가시는데 수익률조차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본업 있으신 분들 항상 목요일 날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지한 전문위원님한테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를 끌고 갈 수 있는 강의를 해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많은 분들 어디다 투표해야 될까요? 오늘 한국조선해양 엊그제였죠. 박원재 네.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선이라고 다 같은 조선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추려주셨는데 역시나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께서도 조선주에서도 딱 오게 될 수 있는 종목을 딱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역시 또 한국조선해양의 또 아버지가 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 대체 한 버지 또 예상해 봅니다. 네, 몇 개 종목의 아버지인가요? 시청해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또 드려야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말이 기셔가지고 제가 끊을 수밖에 그리고 없었습니다. 오늘 네. 미리 경고 드릴게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거 카운트다운 할 거예요. 우리 또 허 의원님이 또 말이 시작하면은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아니 왜 정보를 저희한테만 드리기 시간 제한을 전략을 주시는지.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오늘 방송 시작해서 첫 지금 첫 입을 마디 떼기 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부장님은. 하시면 돼요, 말을. 네. 해주세요. 자, 오디오 감독님, 우리 박 PD님의 목소리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허반석 의원님의 포트폴리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편입이 안 된 게 좀 아쉬운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ISC,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정말 편입이 잘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호텔 신라가 10%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박 PD님이 또 도팀을 도와주셨어요. 같은 소비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소외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포트 보시고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이어서 삼성 SDI를 오늘 준비해 주신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결국 LG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한 단계 시프트업 된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과 ICT 소송전을 통해서 결국 한 단계 시프트업이 되어 있고 다음 주 SKIT라고 하는 SKI 테크놀로지죠. 네. 분리막 회사의 공모 청약이 끝났고 상장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분을 들고 있는 그 대주주죠. 최대주주고 90%의 지분 중에서 구주 매출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제가 기승전결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결국엔 제가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월, 화 2차 전지 섹터 리포트를 좀 살펴드렸고요. 수요일은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녹화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 섹터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SDI 리포트를 살펴봤고요. 결국 결론은 기승전결 중에 시작은 공포에 담을 수 있는 섹터, 2차 전지 섹터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쉴 만큼 쉰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김조희님께서도 꿀보이스 허반석 위원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계셨고. 이재한 전문위원님의 또 한국조선해양 첫 네. 번째 투자 포인트 발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휴장일 때, 사실 이제 그 전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장중에 한 3% 가까이 급락하면서 어제 굉장히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 급락이 나오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온 이후에 급락할 때, 장중에 나스닥이 한 3% 이상 급락을 밀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경기 회복 관련 종목들의 액티브 자금이 정말 폭풍처럼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중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국의 철강, 기계, 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종목 10% 이상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10% 이상씩 상승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늘 우리 시장을 아마 제가 어제 노란톡에서 미리 우리 시장도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산 마켓을 비롯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를 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시장의 중심이 경기 회복주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 한국조선해양도 경기 회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는 역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경기 회복에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역시 핵심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저번 주에도 강조하셨죠. 경기 회복이 있는 섹터가 돈을 쓸어 담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주도 잡고 버티자. 역시나 일관성 있는 이재한 전문위원님이시고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의 힘은 딱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간다 뿅 간다님이 주유소로 삼행시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참신한 점 넘어가야죠. 보겠습니다. 네. 주유소 다들 보시죠. 유튜브로 보세요. 네, 소. 아님 TV로 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피디님,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NG 죄송. 네, 다시. 제가 자존심에 지금 금이 갔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세요. 주유소 다들 보시죠. 유, 유튜브로 보세요. TV로 보세요. 소. 소문들 내시면서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까지 네, 읽어주셨네요. 일단 우리 간다 뿅 간다님 당첨시켜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당첨 받았으니까 네. 일단 하트 하나 드릴게요. 네. 축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라님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조금 기분이 상하려 그럽니다. 우리 아라님 저번에 방송 보실 때 남편분 투입해가지고 당첨되셨는데 오늘 남편분 안 보이네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박 PD님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렇게 다 기억을 해주시니까 참여하시면서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망고빙수보다 달달한 허텔 신라의 허반석이냐 아니면 주도주 버티기의 달인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이냐 오늘 두 개의 종목이 갈렸습니다. 삼성 SDI와 한국조선해양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지금 바로 문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오늘의 승자를 가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코너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5월 5일인 어린이날만 해도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쉬고 나서 개장하면 휴장한 다음에 이제 개장을 하고 나면 우리 시장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보란 듯이 좀 시장이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오늘 시장을 풀어주실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의 주식 뇌구조 보도록 하죠. 네, 공매도냐 실적이냐 저는 답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주셨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적어주셨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SKI 테크놀로지까지 종목명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님 볼까요? 네, 외국인 액티브 수급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주도주 버티기. 너무 색깔을 바로 티내주셔가지고. 네, 다음은 경기 회복주의 힘. IT는 하고 물음표가 붙었고요. 양극화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의 머릿속을 제가 이렇게 감히 살펴보니까 네. 이게 약간 순서대로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우리 이지한 전문위원님의 이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네, 스토리텔링이에요. 딱 외국인 액티브, 그다음에 네. 주도주를 버티면서 네. 경계복주로 가고 네. IT는 그다음에 양극화. 그냥 읽으신 거. 궁금합니다. 아니, 스토리텔링은 듣고 브릿지가 싶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읽으신 거 아닌가요, 이거? 듣고 싶어요. 마치 이제 태교를 듣고 싶은 아기 마음이라고 할까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셨죠? 네네. 네. 일단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 오늘 급하게 유입이 되면서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주유소에서 강조드렸던 IT 일부 종목과 제약바이오 종목 그리고 자동차 종목 쪽에 대거 이제 공매도가 유입되면서 힘을 좀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매도를 보는 시각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매도의 비중이 10%는 예를 든다면 CG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공매도 비중이 30% 육박합니다. 넘어가거나 그럼 전체 비중의 3분의 1 정도가 공매도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하방을 노리고 들어오는 공매도 종목이지만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공매도는 사실 이 펀드를 운용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롱숏 전략에 의해서 그동안 이 롱만 가지고 숏을 매도 쪽을 포지션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장 초반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5월 초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숏을 잡기, 공매도를 하기 위한 펀드 물량들이 유입될 때 가격이 좀 다운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은 그게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강조드렸지만 5월 달에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그 자금들이 유입돼서 공매도 쪽에 숏 포지션을 잡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그 하락하는 찰나에 액티브 자금들이 선별적으로 주도주 쪽으로 밀고 들어오겠다는 전략이 미국 시장에도 완연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똑같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나 다 바스켓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외국인들이 오늘 공매도 비중이 5%, 6%, 7%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확인하고 아침에 보시면 뭐 두산마켓이 20% 이상 급등, 포스코도 5% 이상 급등, 한국타이어도 보면 한 7%, 60% 급등, 뭐 GS건설도 뭐 4, 5% 정도 급등.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경기회복 관련된 종목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정말 약속한 듯이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전체적으로 롱숏 전략을 딱 보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물량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다리던 외국인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MSCI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그때 또 패시브 자금들이 또 들어올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또 준비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주가 지금 많이 올라 보이지만 여기서 막차를 탈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액티브 자금들은 바로 이런 경기 회복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상된 움직임이 나왔고 다만
이제 IT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최대 관건입니다. 미국 시장도 어제 보면 IT 종목들이 대부분 폭락하는데 반도체나 일부 종목들은 간단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걸려 있는 IT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 종목들은. 그게 아마 올 초에 이제 마지막 남은 키가 될 것 같고,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는 이제 마지막 밀어붙이는 작업이 5월 달에 나오면,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까꿍님이 이재한 전문위원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독한 짝사랑이 제가 아니냐. 왜 짝사랑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IT가 약간 간당간당. 네. 저는 이런 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게 너무 싫거든요. 이게 불안하죠. 항상 이 네. 간당간당하는 그 느낌 들을 때 매수를 하면 꼭 이게 인간 지표라고 해서 쭉 그렇죠. 떨어지는데. 내가 사면 떨어진다더라 뭐 이런 근데 거. 이제 네. 이재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공원에서 이제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와요. 네. 근데 간당간당 녹색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는 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막차를 오는 버스를 이제 타야 되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가지고 그걸 탑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결론은요. IT 지금 많이 올랐다가 네. 대롱대롱 지금 약간 간당간당한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들 괜히 네. 불안불안한 마음을 사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믿을만한 대형 버스 믿을만하게 이제 타자. 정배열 네. 초입 구간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 그런 주도주 네네. 그런 쪽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달에 마지막 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기회가 거 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황 분석 잘 들어봤고 우리 박 PD님의 스토리텔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허반석 의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희 허반석 의원님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늘 없는 아니, 듯한 지금 항상 눈빛인데 네. 항상 제안하는 종목이랑 스토리가 겹쳐요.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 도팀 2차 전지 입장이니까. 전기차가 두 개, 저 차이가 뭐죠? 자, 공매도냐 실적이냐 지금 가름길에 섰는데 저는 실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안 올랐던 2차 전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2차 전지가 어디에 필요하냐? 전기차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분리막을 만드는 종목이 뭐냐? SKI 테크놀로지다라고 제가 지금 무언의 압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제 네. 내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이야기해 네. 주시죠. 공매도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 4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면서 공매도가 무섭다 또는 큰일 났다라는 마음이 오늘까지도 계속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제가 4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의 포트폴리오 계좌의 총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5월까지 꾸준하게 이어오신다 그러면 5월 장에도 여전히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공매도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조금 출렁이고 하락을 할 때에도 버티는 종목들은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를 지나면서 오늘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조금 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 때문에 시장이 출렁임을 우리 시장은 다행히 어린이날을 통해서 한번 피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수 대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보다.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계좌나 나의 종목들도 같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뭔가 박자를 잘못하고 그쵸.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외되기 쉽죠. 4월 달에도 수익이 안 좋았는데 지금도 안 좋다라고 한다면 꼭 뭔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려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2008년도, 2011년도 재개할 때에도 여전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쪽이 오히려 안전지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기준은 명확하게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 실적이 살아있는 기업들 보시되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기업들을 먼저 보셔도 무방하시고 늦어도 상반기에 보셔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시그널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시는 것이 앞으로 5월 이후에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한 큐에 쭉 지지부진하더라도 우상향의 추세를
말 그대로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주도주 버티기. 결국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버텨서 수익률 극대화까지 끌고 나가는 게 5월부터 10월까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 6월 FOMC가 결국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실적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공매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을 보시거나 네. 공매도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으로 탑 랭크에 올라가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열어놓고 보니까 주가 추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보시듯이 공매도의 타겟은 일부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될 수 있고요. 너무 먼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고밸류가 확실한 기업들. 또 한 가지는 미상환 전환사채가 너무 많아서 일시에 전환이 되거나 앞으로 오버행 이슈가 생겼을 때에 그 주가를 이겨내지 못하는 기업들 위주로 공매도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도 내 종목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내 포트폴리오 계좌의 총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하면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서 다시 한번 나의 계좌 상태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했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실제로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금호석유나 HMM도 아무래도 이렇게 공매도의 대상이다, 타겟이 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주가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도 잘 캐치를 하셔야 되고 4월에 이어 5월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계좌의 수익률이 빵빵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팁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얻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삼성 SDI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 PD님 지금 불만 가득한 표정이신데. 아니요. 지금 멘트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말이 잘 꼬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죠. 네. 시청자분들 일단은 오늘 이재한 전문위원님의 이 뇌구조의 총 결론은요. 네. 결국에는 주도주만 간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도주 잘 탑승하셔가지고 네. 왜냐면은 올해 시장은 작년이랑 다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시장은 아무리 뭐 3,200이다 1,000스탁 간다 해도 내 종목이 안 가면 내 뭐. 종목이 안 가는 시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잘 탑승하셔가지고 주도주 버티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허반듯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문자 신중한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뇌구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요.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보신 오늘의 시장 허반석 위원님께서는 공매도 vs 실적이라고 적어주시면서 공매도에도 큰 타격이 없는 기업 특징은 바로 실적이다라고 택 2를 해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장, 1분기 부진에도 2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빛날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와주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원 전문가님께서는 보란듯이 들어온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버틴 종목들, 그게 주도주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종목 집합소 시간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위 랭크에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잘 가고 있는 HMM 그리고 국민주죠. 삼성전자, 카카오, 셀트리온, LG전자, 페노션, 금호석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볼까요? 네, 역시나 삼성전자, 금호석유, HMM 비슷한 이름들이 올라와 있네요. 한국선제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두산퓨얼셀, LG전자 그리고 OCI, EM코리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교집합 종목들 추려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SK하이닉스, 박셀바이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특정 종목에서 제가 웃어가지고. 네. 네.
내일은 태양은 뜨는데 OCI가 채택 안 된 게 참 아쉽고요. 네, 아니 좀 듣고 들어가죠. 아니 그러면 일단은 OCI 방송과 상관없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저 공과사는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자, 일단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응원 문자 좀 듣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딸기님께서 멘트 걱정한다고 걱정해 주시는데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디님께서 이재한 위원님 주도주 버티기 단디 합니다. 와 역시 닉네임도 센스시고 딱 좋습니다. 우리 단디님 당첨 우리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조이님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우리 김조이님이 항상 이렇게 채팅창 활발하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당첨시켜드렸었나 이게 걱정은 되는데 도팀이니까요. 이거 일단은 우리 제작진분들 좀 체크해서 좀 뒤에다가 이럴 좀 때만 얘기해 냉정하시단 주세요. 말이에요. 네. 일단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네. 되니까 네. 지금 좀 보고 우리 또 허반석 위원님의 또 이 팬분들도 네. 잘 읽다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조금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응원의 글 좀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재밌게 또 읽어드리고 네. 당첨도 많이 드리니까 시청자분들 좀 TV로 보지만 마시고 유튜브로 좀 들어와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저는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재한 전문위원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네. 지금 보여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급락이 또 조금 나왔죠.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너무 또 급박스럽게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날벼락을 맞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주유소를 조금만 열심히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한두 달 전에 경고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하고 삼성중공업을 매도하는 롱숏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제 기억에 회사채를 그러니까 공모채를 발행한 게 2016년 한 5년 전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채를 발행한 마지막이 적어도 한 4, 5년 전이었고 그때 마지막에 발행하고 나서 회사채 등급이 BBB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모채를 발행하려면 적어도 A, 싱글 A 정도는 돼야 되는데 BBB로 내려앉으면서 더 이상 공모채 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뭐 했냐면 사모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적자가 이어지면서 이제 자본 잠식이 올 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가버리면 정말 뭐 관리 종목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조선 발주가 많이 나올 때 이제 모험을 드라이브를 걸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감자를 하고 감자한 이후에 유상증자를 하고 제가 오늘 이거 낮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거든요.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 가격을 제가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에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게 한 20%에서 한 20, 많으면 한 30%. 그러니까 20% 중반대까지는 아마 주주 가치가 희석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의 4분의 1 정도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감자를 참여하고 유상증자까지 참여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이 삼성중공업을 장기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주 가치가 그 정도만 희석되고 롱하게 버텼을 때 이익을 좀 전환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이거 조선주가 이번에 좋아서 단기로 들어가서 하면 이제 정말 이제 큰일 나버린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지금 현재 감자까지 받고 유상증자까지 받아서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 갈 수 없다라면 결단은 좀 빨리 내리셔야 되고요. 오늘 지금 시가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만약에 다시 조금 더 반등을 줘서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빠져나온 전략을 삼으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정말 장기로 본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감자와 유상증자까지 참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아마 조선업종이 지금 10년대 최고 지금 발주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을 좀 잘 보면 이전처럼 플랜트나 이렇게 아주 저가 경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쪽에서 발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이 분기에 1분기에 그 털어야 될 걸 다 털어야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현금 보유액 제가 대충 오늘 계산해 보니까 5천억 이상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5천억 이상을 다 털고 감자 위에 유상증자까지 해서 다 하면 현금 잉여 금액이 제가 봤을 때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뭔가 좀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좀 보실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한테는 네.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좀 보실 때는
같은 주도 섹터 내에서도 반드시 좀 펀더멘탈 따져보고 어디가 롱이고 숏이 될 수 있는지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재한 전문위원을 왜 짝사랑하는지 다들 아시죠? 아, 지금 절절하게 제가 느껴져요. 네. 삼성중공업의 보유자 입장으로 들었는데요. 네? 참 이게 장기 투자로 투자하셨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여파로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마음이 놓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지금 업황이 좋아지니까 아예 시작부터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털 거 털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조금 길게 갖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꼭 단타로 들어오시는 좀 이런 그렇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냥 단타는 거기서 그냥 네. 단타로 빠져나가시는 게 좋다. 네.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 3월까지 이미 확보해놓은 수주액이 어마무시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좀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허반석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앞서서 이지한 의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보유자분들의 대응과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의 대응이 조금 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정말 2014년, 15년부터 지금까지도 뭐 8년 동안 이어져 온 이 하락세가 이제 끈기나 한 그 찰나에 네. 그 8년간의 서름이 다시 한번 조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조금 봉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길게 봤을 때에는 그리고 감자도 어쩔 수 없지만 다 받아내고 그리고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하신 다음 그 이후부터는 정말 회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분들께서도 길게 가져가신다면 승산이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추세선을 제가 참 얄궂다라는 표현들을 이번에도 또 쓰게 되는데요.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 나갈 때에 이제 정말로 많이 올라왔구나. 다시 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시장 위험이든 개별 종목의 위험이든 삼성중공업도 같은 이슈로 한 번 더 이 추세선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탈을 한 이후에는 다시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 올라오는 타이밍들은 결국 유증과 그리고 감자까지 모두 다 마친 이후에 감자와 유증 순서겠죠. 네. 이 부분들을 마친 이후에 올라올 텐데 올라온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20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약 16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신다면 결국 그 수주 잔고를 밑바탕으로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할 때 차라리 다 정리하고 이제 꽃길만 가보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분들께서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 추세선과 맞닿아지는 6,500원 가량까지는 그래도 조금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네. 힘내주시고 장기로 가실 분들은 장기로 가셔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하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과 또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의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신규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든 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좀 볼까요? SK하이닉스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동반으로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공매도 타겟의 종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 SK하이닉스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볼만할까요? 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쉴 만큼 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나의 매수 단가가 적어도 12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가상의 익절가를 그려 놓으시고 버티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쉴 만큼 쉬면 그 다음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에 대한 출하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낸드가 적자 영업부로 조금 속해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발주처 부분들에서 수주 재고 자산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출하되는 낸드는 가격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하이닉스 다시 실적 개선 우상향으로 조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신다면 영업 적자 부분 이제 해소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낸드 부분 수익성 개선되는 부분들도 조금 그 개선되는 상승 각도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지나면서 조금 더
우상향 추세를 채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121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적어도 12만 5천 원, 12만 6천 원 언저리에서는 재차 바닥 확인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한다면 신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조금 분할로 야금야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일시에 단기적으로 확 물량을 담기에는 현 구간에서는 추세가 언제 안정화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가파르지만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네. 이제 이 추세 부분들에서 일부 지킬 선들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유자분들께서는 가격적 전략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점 14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기서는 팔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괴로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현 구간이나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는 야금야금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의 의견도 안 들을 수 없겠죠? 그 아까 IT 물음표 이렇게 하셨었는데 네네. SK 하이닉스는 느낌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민하는 종목이 바로 이 SK 하이닉스. 저도 이제 좀 전에 그 허만성 의원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 일단은 좀 요 종목은 IT 종목에서 한 버텨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로 버텨볼 만한데 지금 왜 제가 작년까지 삼성전자를 얘기 많이 하다가 올해는 하이닉스로 얘기 많이 드리냐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고정 가격이 이제 변하는 5월달 여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고정 가격이 변화가 없었고 5월달부터 이제 D램 가격이 변화가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가격의 변화를 보면 삼성전자는 대부분 모바일용 D램이 한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용 D램이 60% 이상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용이나 서버용 D램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 인상률을 보면 삼성전자 주력이 모바일 D램은 한 10%대. 그리고 하이닉스가 주력인 컴퓨터나 서버용 D램은 20%에서 25% 정도 지금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의 D램 가격 인상폭이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펀더멘탈이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허반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낸드 플래시가 5월달 가격 인상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흑자로 크게 돌아설 것 같은데 이 5월달에 고정 가격이 대부분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인상되는데 만약에 이 5월달에 인상되는 이 폭을 안고도 이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지 못한다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돌아서면 5월달에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급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다 어느 게 맞을지 잣대를 좀 재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이닉스가 5월달에 들어가지고 공매도 비중을 보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을 놓고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공매도 때릴 수 있는 외국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일단 단기 차익 매물만 소화되고 나면 어느 정도 반도체 쪽은 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IT 종목 내에서 오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허반성 의원님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눈치를 좀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뭔가 하셨을 텐데요. 지금 노래 끝날 때까지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웬만해서는 이벤트 안 했으면 좋겠었는데 지금 했네요. 일단 자, TV로 보고 계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응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지환 전문위원님은 이지환 쓰시고요. 허반석 전문위원님은 허반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국이랑 삼성 쓰시면 돼요. 응원하시는 이름을 쓰시면 되거든요. 유튜브 채팅창에다 지금 빨리빨리 글 올려주세요. 제가 일단은 노래 끝나도요. 좀 더 기다렸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너무 화력이 약한데요. 유튜브 채팅창 좀 활발하게 삼성, 한국 응원하시는 종목 올려주세요. 지금 너무 화력이 약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데 다 주무시나요? 잠에서 일어나세요. 빨리. 아셨죠? 빨리빨리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이 참을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네. SK 하이닉스 일단은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네. 또 멋있었습니다. 네? 감히 공매도가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릴 수 종목이다. 그렇죠. 누가 건드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어쨌든 일단 5월 달 동안에 일단 SK 하이닉스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기억 다 하시네요. 버틸만 대표님. 한다. 네. 저 기억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SK 하이닉스는 물음표와 느낌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인데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네. 중간지켜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삼성 저희가 이기고 있네요, SDI와 전문가님. 한국조선해양인데요. 한국조선해양 조전해양이요? 지금 우리 이자 전문위원이 매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구도주 버티기 어떤 거 경기 회복 관련된 업종을 네. 공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셨죠? 네. 자, 이전 전문위원님의 두 번째 한국조선해양 포인트 발사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이면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야 되지만 수급이 좋아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로운 분투를 하고 있지만 잘 보시면 주도주는 고비고비마다 혹은 분기점 포인트마다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승의 원동력은 결국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이 한국조선해양의 수급을 보면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120만 주, 기관이 75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입니다. 특히 이 외국인 매수와 함께 투신과 연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수급이 좋다 할 수 있는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이 가장 좋은 3위 주체가 되는데 이 세 주체가 다 사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눌림목에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물량에 비하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투신이나 연기금이 세 주체가 다 매수한다.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수급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까지 좀 들어봤는데 지금 올라오는 문자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도희님 삼성 SDI 한 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또 지금 일단은 빨리 포인트 얘기 아니요. 저희도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게요. 김도희님께서 지금 삼성 유튜브 채팅창이 SDI 한국조선해양으로 삼성 도배되고 가자. 있거든요. 네, 한국은 삼성 아닌가요? 케미윤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아니 저희 도팀은 팀워크가 워낙 좋기로도 유명하지만 박 팀은 지금 오늘 목요일 페어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박 PD님은 정말 절절하게 짝사랑을 하시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으신 이주환 전문가님 이 반응이 너무 웃기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재한 전문위원님은요 항상 이렇게 돌부처 같은 단단한 모습으로 저한텐 잘 도끼를 날리시는 웃어주시거든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지환 전문위원님하고 저 사이를 갈라놓지 마시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포인트부터 빨리 말씀해 네, 주세요. 허반석 의원님 저희 삼성 SDI가 지금 중간 집계로도 앞서고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종목을 이제 담으실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확인되는 기업들 보시거나 2분기부터 확인될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이런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최바닥 구간이 어딜까?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좋아지기만 하는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이제 1분기 바닥을 저점으로 해서 이 개선도 앞으로 QOQ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플러스 해가는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한번 그림으로 상상으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주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저도 2차 전지 쉴 만큼 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이미 떠 있는 종목들 말고 앞으로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도팀의 삼성 SDI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자 투표해 주시고요. 아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좋아 보인다 하시면 박팀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집계 현황 한번 체인지해 주세요. 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요, 공정 유튜브 투명합니다. 채팅창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문자를 거짓말하는 안 게 아니고요. 보내주셨네. 자, 우리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한국조선해양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제가 이 허 의원님 그 당첨을 좀 시켜드리려고 지금 좀 보는데 없어요. 지금 일단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새빨간 우주님께서 이지한 전문가님 버티기
파이팅! 우리 은주님도 파이팅! 자, 그다음에 우성우님, 박PD님 안녕하세요. 우리 성우님도 안녕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수소님이 삼성 SDI 그렇죠.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라님이 삼성 SDI 한 표였는데 우리 아라님 아라2 우리 남편분 안 들어오시나요? 자, 그다음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케미윤님께서 맴짓 왜 맴짓이죠? 그다음에 낑깡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낑깡님께서 저도 이지한 위원님 짝사랑 박PD인가 라이벌이었는데 왜 라이벌입니까? 할 겁니다. 라이벌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닉네임이 너무 웃겨가지고 뭔데요? 네. 우리 오징어 부인님께서 저 오징어 참 좋아하는데 우리 오징어 부인님께서 한국조선의 양 박PD님 오늘 좀 스마트해 보이시네요. 우리 기분 탓입니다. 오징어 부인님 당첨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당첨을 많이 시켜드려서 삼성 SDI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일단 거예요? 우리 화수소님이 계속 삼성 하시는데 우리 화수소님도 자 당첨 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화수소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보는 아이디 닉네임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무한불성님도 처음 본 것 같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고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님도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강미애님도 한국조선의 양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왜냐면은 우리 두나맘님은 제가 저번에 당첨을 시켜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나맘님은 좀 패스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숫자 막 이렇게 핸드폰 번호 하신 분들은 당첨 그렇죠. 안 됩니다. 네, 휴대폰 이게 번호인 것 같아요.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지금 닉네임 대회에 계신 분들은 좀 바꾸세요. 센스 있게 좀 재밌는 닉네임 바꾸시면은 또 당첨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이렇게 추리시는 건가요? 네,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세요. 지금 방금 닉네임으로 당첨되신 분은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당첨되신 분 체인지해 주시고요. 네. 네, 5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좀 당첨자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일단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닉네임으로 이제 불러주신 분들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셔야 닉네임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위원님께 오늘의 종목 두 번째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교집합 종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2015년부터 시작된 8년간의 고진감래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주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장투도 괜찮다 하신 분들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기와 장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삼성전자보다 지금 탄력이 좋은 SK하이닉스 고객사 재고 소진에 따라서 2분기가 지나면 주가 상승 탄력이 더 붙지 않을까라고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비중은 적게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삼성중공업으로 좀 마음고생 네. 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 주유소 오셔가지고 특히 목요일 방송에 오시면 또 제가 이전 전문위원님이나 허위원님한테 네. 계속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불안하신 분들은 주유소와 계속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너 같은 경우는 종목 진품 명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좀 길게 끌고 가도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라내고 가야 되는 종목인지 진짜 진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나가고 있네요. 페노션 올라왔고 텔레칩스, 현대미포조선, 대주전자재료, SNU 이제 도착을 했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게요. V원텍, JC현시스템, MC넥스, IS동서, 롯데칠성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좀 눈에 익은 종목들도 있고 낯선 종목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두 분 혹시 끌리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전자재료를 제가 2차 전지 섹터니까 그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아침 방송이죠.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완성 배터리 업체죠.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3사도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안전성, 그리고 성능 개선, 저온에서 추운 날씨에도 완벽한 성능이 나오고 충전 시간은 짧아지고 주행 거리는 길어지고 한번 장착된 배터리는 오래 쓸 수 있는 수명으로 가기까지는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제나 여러 가지 재료,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재 혁신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좌우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배터리 3사 이외에 소재 업종 그리고 소재 기업들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주전자 재료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결국엔 이 소재 업체들은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와 이제 물량 증가를 해 나가는데 2024년도 이 캐펙스 증가 물량을 반영하더라도 글로벌 배터리 수요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 업체들의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의 성능, 밀도를 높여서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 이후에도 장기 호황의 길에 접어든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고 싶고요. 네. 대주전자재로는 폭스바겐에서 인정한 실리콘 응급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포르쉐에서 완성한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에도 대주전자 재료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통한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YOY 기준으로는 33%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8% 증가한 그런 증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응급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약 130억 원 정도였습니다. 매출액 비중으로 따지자면 10%가 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21년도에는 이 실리콘 응급제의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약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총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대비 30% 가까이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 바닥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부분들마다 조금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들이 오는데 현 구간에서도 버티는 분들 아직도 유효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 추세선으로 평행한 선을 한번 올려보면 다시 한번 바닥이 나오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지금 현 구간이 중기 추세선상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제가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에 매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 고민이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넘어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일부 나의 포트, 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47,15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기 추세선과 가장 가까이 붙었을 때가 언제쯤 될까라고 한번 살펴보면 약 한 45,000원, 46,000원 라인에서 밑꼬리를 달고 재차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꼬리와 가장 가까울 때 46,000원 언저리에서는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유효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수익 극대화를 하고 싶다. 적어도 55,000원 라인은 넘어섰을 때에 매도 버튼을 누를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주전자 재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품명품의 주인공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매수가는 45,000원에서 6,000원 라인까지 현실성이 있는 가격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정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55,000원 라인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2021년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 대주전자 재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도 한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배트맨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롯데칠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비재 관련해서 이 종목 봐주실까요? 네, 롯데칠성은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맞습니다. 소비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려나 있지만 주가 탄력은 꽤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비재가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에서 약간 마지막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비재 중에서도 롯데칠성은
가장 빨리 실적이 좀 좋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연기금이나 토신 쪽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라서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던 것 같고요. 한 가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롯데칠성이 CMO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능력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좋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14만 원 근처. 그러니까 경기 확장 쪽에 하고 포트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 가격은 단기적으로 1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 롯데칠성입니다. 감정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기관과 함께 버티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봐주세요. 현대미포조선 봐주세요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님이 봐주시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재한 전문위원님 또 한국 조선주 가져오셨으니까 오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요.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지금 이제 수주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 종목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이제 조선주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가열권에 들어왔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고 좀 오래 보유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표 가격은 좀 욕심을 낸다면 13만 원 이상까지 좀 보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 드린 거기 때문에 네, 준비 시간이 좀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항상 질문 남겨주시고요. 항상 이 통신지 네,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말이 길어요. 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감정가 13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줄 정리도 해볼게요. 네, 주도 섹터 주도주다라고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박 PD님께서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1부 힘차게 달려오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어떤 종목이 오늘은 끌리는지 마음을 정하신 다음에 문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2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익률 대결에 어떤 종목이 승리를 했는지 결과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